네, 부총리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화 시간에는 질의응답이 있을 텐데요. 질문하실 때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대학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화 시간 사회는 장재국 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분주하고 또 이렇게 바쁜 부서가 아마 교육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없으신데 오늘 교육부 수장이신 이주호 부총리님께서 이렇게 직접 우리 대기업 회의에 와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사실 대기업에서 대학의 자율성 확대 그리고 재정의 확충, 지방대 육성 등등을 계속해서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상당 부분 들어주셔가지고 상당히 부분 그 대학이 원하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번에 재정도 상당히 많이 확충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육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오신 분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은희 인재정책실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민철 인재정책기획관님 오셨습니다. 구현희 지역인재정책관 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총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시는 장재국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학력 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며 기초 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지역 소멸 위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중심이 되는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교육부는 지난해를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규제개혁, 라이즈 체제 도입, 글로컬 대학 선정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규제개혁 분야에서는 국립대학 27개 사무국장 직위를 교수와 민간에게 개방해 관료 규제 중심의 대학 운영을 혁신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 폐지 등 그간의 규제 개혁과 제도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 규제 혁신국을 일몰하였습니다.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고등교육법을 전면 개정하고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교육부는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 발전과 연계한 대학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라이즈 시범지역 7개를 지정하고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위한 사업 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나갈 글로컬 대학 10개 교도 선정하였습니다.
2025년 라이저 전국 시행을 위해 올해는 상반기 내에 모든 시도에 전담 조직과 라이저 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라이즈를 통해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가 지역에서 취업 정주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컬 대학을 통해 거버넌스 혁신 모델 등 대학 혁신 성공 사례가 조기에 창출되고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각 부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금과 같은 빅블러 시대에는 융합 인재 양성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과 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 선택 기회를 보장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교육부는 우리 대학들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면서 글로벌로 뻗어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스타디 코리아 30만 프로젝트를 통해 2027년까지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고 교육발전 특구에도 대학들이 적극 참여하여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대학 혁신의 선봉장으로 애쓰시는 총장님들 앞에 여러 고충과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처한 여러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도 이 자리에 계신 총장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총장님들께서 힘껏 도와주신 덕분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작년에 신설되었고 올해에도 8천여억 원 남짓 순정되었습니다. 총장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총장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대학의 자율적이고 담대한 혁신을 통해 성공적인 대학 혁신 모델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대기업 세미나에서 제가 밀물은 모든 배를 끌어올린다는 외국 속담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새해 갑진년에도 우리 함께 고등교육의 지평에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 망망대해로 나가는 대한민국 고등교육 기관들을 견인하고 성장으로 이끄는 중요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총장님들께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총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부총리와의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오전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세미나에서 우리 부총리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저희 대기업에서 지난 1년 동안 2개의 태스크포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라이즈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대학 지역 혁신 지원 체계 태스크포스를 운영했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대학들이 그동안 많이 소외되어 있었는데 이들 대학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규모 대학 발전 및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서가 저희들이 나왔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을 건의문 형식으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네, 배터리가 네,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문을 우리 부총리님께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는데 우리 오덕성 총장님과 최대 총장님도 같이 나오셔서 기념 촬영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책자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 지역 혁신 지원 체계 정립 연구이고요. 또 하나는 소규모 대학 발전 및 역할 개선을 위한 건의문 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총리님께 직접 이렇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같이 나오시죠. 잘 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화의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화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간공회상 몇 분에게 사전 질문을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교 4분과 사립대학교 3분의 총장님께 요청을 드려서 대표로 질문을 하실 겁니다. 시간이 남으면 플로어에도 오픈을 해서 우리 총장님들께서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대학 순서입니다. 국립금호공과대학교 곽호상 총장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국립금호공과대학교 곽호상입니다. 네, 부총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핵심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사실 재정 투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고등교육 평생교육 특별회계 입법과 그다음에 예산 확충을 위해서 크게 노력하셨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루신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그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 위기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고등교육 대전환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이에 상응하는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을 살펴보면 국립, 사립을 막론하고 실제로 예산 구조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 그러니까 내년의 예산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고특회계도 내년이면 한시법으로 일몰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갱신하거나 안정적으로 확대해서 연구화하는 작업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고 넘어야 될 산도 많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고 재정 확대의 방향에 대해서 아젠다를 제시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교육부와 대학이 모두 힘을 합쳐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네, 그 대학 재정 확보에 대해서 이제 큰 방향에서 질문을 주신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고등교육 그 재정에 그래도 큰 활로를 이제 뚫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이제 그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저작년 연말에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전환이 됐고요. 계기가 됐고, 거기에 또 올해 그 예산이 고특회계 예산이 이제 8,214억이 순정이 됐습니다. 또 이제 장학금과 관련된 그 회계가 넘어오면서 사실 총 규모는 이제 15조 규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변화가 우리 고특회계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과기부, 산자부, 농림부도 액수는 적지만 일단 고특회계의 그 사업 일부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부처적으로 대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고특회계 체계가 잘 이제 커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그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게 그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그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사실 좀 저희가 아프게 생각했던 거는 그동안에 그 고등교육 재정의 투자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게 효과성이 정말 그 저조하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작년에 저희가 이제 역점을 두었던 글로컬 대학 사업이라든가 이런 그 주요한 대학 지원 사업들이 상당히 잘 평가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우리 총장님들께서 정말 많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8천억 이상의 그 순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타 부처들도 이제 라이즈 체제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 이 체제가 이제 계속 굴러간다면 그 계속 이 정액이 되고 지금 아직도 뭐 여전히 총장님들이 바라시는 수준까지는 못 미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지금 이제 증가하는 그런 좋은 그 선순환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만큼 저는 이제 그 우리 고등교육 재정의 효과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교육부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가 그런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장님들과 함께 계속 좀 노력하면서 이번 그 올해 성과도 더 높인다면 또 내년도에서는 더 또 증가시킬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뭐 작년에 많은 애를 쓰신 걸로 저희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올해는 더 또 많은 그 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또 잘 극복을 하면 그만큼 또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저 고등교육 예산은 지금 이미 이제 증가하는 추세로 만들었고 계속 더 증가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사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숙명여대 장윤검 총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실 텐데 질의 후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건의문에도 실려 있는 내용인데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구축, 글로벌 대학 육성 관련입니다.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글로컬 대학 선정이 작년에 10개 대학 선정이 이루어졌고 오늘도 이제 또 발표가 나서 이제 곧 올해도 다시 10개 대학이 선정되게 되어 있는데 선정 결과를 보면은 국공립대에 비해서 사립대에서 그 신청한 대학이 108개 중에 선정된 비율은 4.7%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우 실망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재정 지원 사업에 사립대학의 좀 참여와 이런 선정률을 좀 더 확대해 주실 것을 이번 이제 다시 이루어지는 글로컬 사업에서는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사립대학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립대학의 자율성이라든지 아니면 특성화를 고려한다면 네거티브 규제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사립대학에 대한 이제 그 배려가 좀 특히 글로컬 대학 지정에서 좀 부족했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 교육부도 좀 그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글로컬 대학 사업의 취지는 그야말로 이제 그동안 고등교육의 지원을 뭐 어떻게 보면 좀 규제 중심으로 또 하는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혁신에 초점을 맞추는 완전히 이제 혁신 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그런 이제 큰 이제 틀의 변화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특히 글로컬 대학 사업은 정말 혁신만 보자 하는 그런 방점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유형별로 뭐 이렇게 또 지역별로 이렇게 좀 배분해서 그 재원을 이제 배분한다는 그런 좀 원칙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좀 무시하고 혁신에만 좀 집중하자 하는 그런 취지였고 또 그런 취지가 상당히 또 잘 또 평가받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결과적으로 좀 사립대학의 선정이 좀 미약했다 하는 부분은 저희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사립대학이 좀 더 활발하게 이렇게 좀 혁신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계속 좀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해 주신 것도 저희들이 다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가 뭐 결코 사립대학에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저는 사립대학의 그 활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육부가 이제 큰 전환을 하면서 사립대학이 정말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글로컬 대학사뿐만 아니고 최근에 이제 이제 스타디 코리아 30만이라든가 또 교육발전 특구라든가 이런 이제 새로운 이니셔티브에도 사립대학들이 좀 더 활발하게 참여하시고 또 그 교육부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제주대학교 김일환 총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국가거점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제주대학교 김일환입니다. 교육부에서 2025년도 대학 학생 정원 조정 계획안에 따르면 2025 학년도 입학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도권, 비수도권 첨단 분야 정원 순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에도 수도권에서 817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4년 이렇게 누적하다 보면 한 3,200명이 되는데 이 숫자는 지방의 소규모 대학 하나가 없어지게 되는 결론을 가집니다. 그래서 수도권 증원보다는 비수도권에 정책적 지원을 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양성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부터는 일반 대학 거의 전체가 25% 무학과 무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첨단 분야로 유도하면 정부에서 혹은 산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첨단 인력을 조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비수도권인데 특히 수도권 첨단학과 관련 순중은 제고했으면 하는 게 거점대 총장님들의 의견입니다. 교육부 장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같은 취지의 그런 이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드렸던 말씀은 교육부가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이제 글로컬 라이즈 이렇게 해서 지역 대학을 살리고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큰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좀 중요한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 정책이 이제 첨단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정책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제 여러 논의를 거쳐가지고 첨단 분야 관련 학과 정원을 할 때 이제 비수도권에 1,000명 가량, 수도권에 이제 800명 가량 이렇게 해서 좀 고민 끝에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올해 또 다시 또 고민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지금 말씀 안 하신 그 지역 대학의 총장님들도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수도권 대학은 또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또 그만큼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부로서는 이 두 요구를 어떻게 잘 절충할지가 또 원래 또 다시 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 대학이 이제 정말 글로컬 라이즈로 인해서 작년에 총장님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상당히 분위기가 저는 이제 희망이 생기고 변화의 동력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변화가 시작된 만큼 좀 그런
그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금 오늘 그 지적해 주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더 저희가 총장님들하고 더 많이 소통하고 해서 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사립대학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대학교의 이광석 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남대학교 총장 이광석입니다. 귀한 시간 이렇게 저희 대기업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답변을 해주시는 부총리님과 또한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그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 사립대학의 실생 모집과 또 그 재학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은 이제 재정 건정성 유지에도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컬 대학이 시작되면서 말씀하신 것 같이 대학의 변화와 어떤 혁신의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런 많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또 빈익빈 부익부 상태가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지역의 사립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 따라서는 폐교까지 걱정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어떤 지역의 대학이 폐교되면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소멸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대학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비용보다도 지역 소멸의 비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역 특색을 살려서 지역과 호흡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지역 대학 육성 방안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지원의 어떤 일정 수준의 균형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또 그런 일들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립대에도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서 어느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립대나 사립대 다 학부모님들은 국가에 이제 세금을 내고 그런 납세자들인데 국립대와 사립대학이 동등한 어떤 그런 지원의 수준은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그런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렇게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제 사립대학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저희가 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주신 이제 가장 사실 지금 어려운 대학들이 이제 지역의 사립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사립대학 구조 개선법이 지금 이제 연말에 통과를 노력하다가 좀 이제 몇 가지 때문에 이제 조금 늦춰졌는데요. 아마 4월 달에 다시 또 통과 논의가 좀 돼서 저희 희망으로는 이제 4월까지는 그래서 새로운 국회가 열리기 전에 이번 국회에서 좀 법 통과가 되는 것을 지금 희망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대학 구조 개선법이 이제 통과된다면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단순히 이제 폐교가 됐을 때 그냥 지역이 황폐화되고 이런 거를 좀 극복할 수 있도록 구조 개혁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대학의 그런 이제 처분을 지역 사회에서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가 오히려 더 건강해지도록 활용하는 그런 좀 방향으로 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들이 포함된 사립대학 구조 개선법이 지금 이제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만약에 이제 올 4월에 통과된다면 그것도 상당히 이제 지역 사립대학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글로컬라이즈는 계속 이제 저는 동력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컬 대학 같은 경우에 또 라이즈도 이제 전국화가 됩니다. 2025년부터. 그래서 원래 이제 상반기에 이제 이미 이제 다 조직들은 다 완성이 될 텐데 그 지역 정부가 이제 고등교육에 이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변화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7개 시범 지역에서도 상당히 지자체가 뭐 자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또 지역 산업과 연계를 시키거나 아니면 지역의 중요한 정책 이니셔티브에 대학을 파트너로 참여시키거나 해서 특히 이제 뭐 유학생들을 받아와서 그 지역에 정주시키는 그런 큰 이제 프로젝트에 대학들이 같이 참여하거나 하는 그런 좋은 사례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은 사립대학에 대한 고민을 교육부가 정부 차원에서 했다면 이제는 지방 정부랑 같이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체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지역 발전 교육 발전 특구죠. 교육 발전 특구 사업에도 지금 많은 대학들이 사립 대학들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 발전 특구도 이번 이제 2월에 이제 지원을 받고 또 한 번 더 합니다. 올해. 그래서 퍼스트 라운드, 세컨드 라운드까지 가기 때문에 사립 대학에서도 좀 교육 발전 특구에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 파트너로서 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계기를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을 좀 여러 각도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그게 좀 불충분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좀 미팅하기 전에 장시국 대교 회장님하고도 좀 그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만 저희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올해 좀 더 좋은 솔루션이 나오고 좀 더 대담한 사립대학 지원을 위한 솔루션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부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대학교를 대표해서 경인교육대학교의 김창원 총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김창원입니다. 기본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대학교, 또 사범대학교, 교육대학원 등등을 대표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학 교육의 이제 시작은 일단 우수한 신입생 모집에서 비롯될 겁니다. 근래 학생 수 감소까지 겹치면서 대학 신입생들의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대학 신입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고교 교육이 잘 돼야 되는 것이고, 이건 또 거꾸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고등학교 교육이 잘 되려면 이제 중학교가 잘 돼야 되고, 또 중학교 교육 잘 되려면 초등학교에 내려갑니다. 조금 전 특강에서 이제 김도현 이사장님께서 초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이렇게 초등부터 중등, 그 다음에 고등교육까지 이어지는 포괄적인 질 제고가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교육의 질 제고의 중심에 교사의 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최근에 교사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6년제 전문대학교 검토한 적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무전공 모집을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쭉 통합하면 이 교원 양성대학도 무전공과 연결해서 무전공 입학하고 그다음에 전공 교육하고 나중에 교육 실습까지 강조를 하면은 5년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고교 학점제 문제라든지 또 IB 교육 문제, 또 통합형 2028년부터 나오는 통합형 수능 문제 등을 고려하면은 교사의 자격 체제, 그다음에 교원의 양성 체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이제 교권 보장, 그다음에 교사의 처우 문제, 이것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교원 양성 고등교육 기관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교육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교원 관련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에 이제 서희초 사태를 겪으면서 교원들에 대한 이제 그 교권 회복 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교권 침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이 나왔고요. 뭐 교권 보호 5법이 그 후속 조치로 지금 이제 그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 학생 교육의 그 권리와 책무를 균형 있게 보장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방안들이 지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큰 이제 위기가 이제 작년에 있었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교육대학 그 또 이제 사범대학 그 교원 양성 기관들의 큰 이제 그 도전과 전환의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또 글로컬 대학에 우리 부산대와 부산교육대학이 그 좋은 또 모델을 제시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모델들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큰 전환이 시작됐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교육대학 쪽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부로서는 더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초중등 말씀하셨듯이 초중등 교육이 뭐 고등교육만큼이나 혹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대학의 큰 전환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올해는 좀 더 집중해서 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총장님들하고도 좀 더 깊은 논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좀 그 제안도 해주시고 교육부도 좀 논의의 장을 좀 더 자주 열어서 이쪽 그 교원 양성대학의 큰 전환이 올해 좀 가시적으로 좀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서울 지역을 대표해서 우리 상명대학교 우리 홍성태 총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상명대학교 홍성태 총장입니다. 저희 그 수도권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여러 그 대학들과 총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벽화물기 무전공에 관한 이슈였고요.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게 이제 라이즈에 관한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교육부에서 벽화물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점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그냥 짧게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이게 여러 담대한 혁신을 요구하고 대학 내에서 굉장히 어려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이거를 좀 속도 조절을 해줄 수 없는가 이런 의견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학이 밀집한 지역이고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에 기반한 대학 혁신 그리고 지역 혁신의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상대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대학과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한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수도권 대학들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뚜렷한 행재정적 지원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여러 수도권 지역 대학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여러 특수성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대학들의 밀집도가 가장 높고 자칫 충분한 재원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 체계만 변화시킨다면 오히려 대학 간 불필요한 경쟁을 촉발하여 혼선과 불편만 가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 라이즈 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과 조종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라이즈 체계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수도권 지역의 특수성을 어떻게 고려하고 계시며
앞으로 재정 지원,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역할, 그리고 관련 산업계와의 협력 유도 측면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수도권 라이즈 체제는 우리 그 최은희 실장이 지금 와 계신데요.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좀 부탁드리고 제가 좀 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말씀 좀 하시죠. 예, 총장님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지방 시대를 그 견인하는 어떤 지방대 발전을 이제 주된 정책 기조로 추진하다 보니까 수도권대에서는 또 좀 상대적으로 좀 이런 걱정이나 우려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예,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일단 지금 큰 틀에서 라이즈 전에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은 고등평생특별회계가 23년도에 새롭게 도입이 되면서 우리 수도권 대학에도 큰 포션이 가고 있는 혁신지원 사업비가 수천억 지금 그 가량 규모로 지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재정 집행에 자율성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인건비로 쓸 수 있는 포션이 25%, 경상비도 좀 많이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는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여전히 좀 부족하실 텐데요. 특히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라이즈에 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글로컬 대학 사업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일단 지방대를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 경우에는 저희가 수도권을 지금 일단은 대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라이즈는 그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모든 지자체가 그 지역 발전과 대학의 그 특장점을 잘 연계해가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도권도 지금 지자체들도 서울, 인천, 경기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저희와 소통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작은 시범지역, 라이즈 시범지역이 비수도권 중심으로 됐지만은 지금 그 이해하시고 함께 따라가시는 속도를 보면 우리 그 수도권도 상당히 열심히 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라이즈 센터라든지 전담 체계도 다 들어왔거나 일부 지금 이제 지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는 부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체제도 다 갖출 거고요. 그 수도권도 당연히 그 지역과 협력한다는 큰 틀에서의 동반 성장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담 체제를 갖추고 저희가 또 중앙 라이즈 센터를 통해서 수도권 지역도 함께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실 수 있는 것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수도권은 비수도권과 달리 그 지자체의 어떤 재정 자립도나 여건 이런 부분들이 또 좋은 부분도 있어서 또 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하실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수도권 쪽에 그 라이즈를 어떻게 또 잘 정착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작년에는 이제 일단 시범지역 중심으로 중점을 했다면 올해 더 지자체와 또 우리 수도권 대학들 총장님들과 더 소통하면서 좀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 라이즈가 이제 저희 이제 7개 지역 시범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이제 다 이제 수도권 포함해서 전 지역에 이제 체제를 갖추게 되는데요. 저는 이게 그 작년에 시범 결과를 보면 굉장히 그 전환기에 그 중요한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동안 교육부가 이렇게 그 프로젝트별로 또 교육부 외에도 다른 부처들이 이제 이렇게 그 대학을 지원을 파편화된 형태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게 통으로 묶여져 가지고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방 정부에서는 다 깔때기처럼 여러 정부가 하는 또 정부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하는 것이 하나로 이제 묶여서 내려갈 것이고요. 그러면 대학들이 그 지출을 할 때도 그 이제 그 각 부처의 정책들이 정책 메뉴판에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걸 선택하는 거는 이제 대학이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대학 재정 지원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본격적인 시작은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2025년에. 그래서 그거 할 때는 이제 거의
지금 2조 원 이상의 그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이제 라이즈 체제에서 집행이 되는데요. 그 방식은 기본적으로 벽을 허무는 방식입니다. 프로젝트별로 그동안 총장님들이 그 재정 지원을 받을 때 각각 프로젝트별로 쪼개서 재정 지원을 받으시니까 결국 대학 차원에서 남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다 통으로 묶어가지고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별로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메뉴판에서 메뉴 고르듯이 한 20, 30개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중에서 한 세너 개를 본인 대학에 맞는 메뉴로 골라서 집행을 할 때는 다 통으로 집행이 되는 그런 굉장히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라이즈 체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회도 이제 앞으로 여러 번 할 거고요. 아마 수도권 대학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제 재정 지원의 변화가 있는 거라서 좀 잘 준비를 하시면 좀, 당연히 뭐 지역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럴 거고요. 이게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 올해 거치면서 타 부처들도 많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잘 아시겠지만 이제 대학에 지원되는 중앙부서의 사업이 교육부도 있지만 과기부, 뭐 중기부, 산자부, 농림부까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이제 그 고특 회계로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고특 회계로 들어온 사업들이 결국 집행될 때 라이즈 체제로 집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이제 그동안에 정말 그 총장님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셨던 여러 부처들이 나누어서 프로젝트별로 그렇게 나누어서 굉장히 많은 그 규제에 시달리셨는데 이제는 통으로 지원하고 훨씬 더 그 대학 차원에서 그 자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라이즈 체제가 수도권의 큰 그 대학들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 전공 자율 선택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좀 총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총장님들께서 그 전공 자율 선택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뭐 대학 사회에서 이렇게 큰 변화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사실 어려운 점이 많으시다는 것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속도 조절론도 나온 것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연구 그 팀들이 제안했던 조금 더 이제 빠르고 과감한 변화 방식에서 좀 더 그 여유를 드리고 좀 이제 그 다양성과 유연성을 좀 더 보태서 좀 대학들이 좀 대학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더 좀 이렇게 드리는 쪽으로 지금 이제 어저께 발표가 된 걸로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안으로 지금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좀 오늘 좀 이 자리에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그 한국의 고등교육 시스템에서 굉장히 그동안 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너무 그동안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이 그 학과별, 전공별로 이렇게 분절화돼 있고 특히 그것을 아이들의 그 전공 선택으로 이렇게 벽이 쳐져 있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할 때 그 자기 전공으로 직업을 갖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전공 불일치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고등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좀 이 부분은 빨리 좀 그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최근에 뭐 빅블러라든가 뭐 디지털 대전환이라든가 이 큰 이제 사회 과학 기술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디지털 대전환만 하더라도 뭐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 갔다가 또 지금은 또 최근에 AI 에이전트 경제로 또 다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속도도 뭐 가속화되는 그런 이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변화의 시대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정말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정말 바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학이 이제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하려면 정말 빠르게 바뀌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에게 좀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으면 지금의 경직적인 전공과 학과의 벽을 그냥 두고 학생들이 거기에 묶여 있는 한은 정말 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25%든 이렇게 해서 좀 목표를 정하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저희로서는 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최대한 대학의 다양한 노력들, 혁신을 위한 노력들을 존중하자. 이게 뭐 정부가 그냥 과거처럼 무조건 따라와라가 아니고 대학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이렇게 변화하는 거를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항상 가야 되는 시대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발표한 그 방안은 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저희들이 고심해서 만들어서 이제 발표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피드백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행을 할 때 최대한 좀 대학의 입장들을 고려해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전 준비된 우리 질의 6개를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대강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방 사립대학 특히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라이즈 글로컬, 그다음에 무전공 입학제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7번째도 있습니까? 한 분 더 계세요? 네, 지금 뭐 벌써 4시가 되어버렸는데요. 부총리님께서 또 이렇게 일정이 또 있으신데 제가 좀 더 있도록 좀 더 계시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 전남대학교의 정성택 총장님께서 또 질의를 하시도록 이렇게 신청하셨습니다. 부총장님 이쪽 네,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남대학교 이름으로가 아니라 7개 지역 번역 사전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마 진행에 좀 약간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번 정기국회 때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방대 육성법 지역인재 인재 양성에 대한 법률 제정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즈가 주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실제하다 보니까 물론 지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이해도 또 거버넌스의 문제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튜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면 극복하기 어려운 물리적인 장벽들이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 또 산업 생태계 또 생활권은 실제 동일한 생활권이지만 초광역 단위로 나눠져 있는 행정제도 이러한 것들은 우리 정부가 유도했던 교육과 지자체의 윈윈하는 시너지를 끼는 아직까지도 넘어야 될 허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지역격차가 교육격차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교육체계를 고민했을 때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물리적인 허들을 넘기기 위해서 아마 적극적인 개입이라기보다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라이즈체가 어쨌든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옥동자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부총님의 관심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총장님 지적하신 거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어차피 뭐 지금 이제 전남대 같은 거점 대학들도 그렇고 또 지역의 사립대학들도 그렇고 결국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지역에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하게 꽃을 피우시고 하셔야 되지만 뿌리는 지역이다. 그러면 뿌리를 내리는 지역의 토양을 가꾸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저는 라이즈 체제는 정말 때려진 감이 있고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만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그 토양을 잘 이미 토양이 좀 좋은 데가 있고 토양이 좀 척박한 데가 있는데 척박한 지역의 토양을 어떻게 잘 가꾸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역에 따라서는 정말 잘 지역으로 잘 이양했다.
그 지역의 뭐 도지사님들이나 시장님들 중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지역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또 지역 차원에서 이제 지역 대학의 역할이 커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 주신 대로 또 어떤 지역들은 좀 불협화음도 있고 또 아직까지 그런 이제 그 생태계가 잘 좀 삐걱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 주신 대로 저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가 좀 지역 간에 이렇게 토양의 차이가 있고 한 것들을 잘 좀 이렇게 비료도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좋은 또 의견을 주시고 하시면 교육부가 역할을 찾아 나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신 방향으로 저희들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큰 이제 방향에서는 결국 그 대학들이 그동안은 지역의 뿌리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꽃 피우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에 좀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시도록 계속 지원하고 토양을 좀 계속 좀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교육부가, 또 교육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과기부, 노동부, 뭐 중기부, 농림부 해서 다 힘을 합해가지고 지역 정부를 어떻게 도와드릴지 계속 좀 같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부총리님께서 그래도 한 20분까지 시간을 또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플로어에서 또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벌써 많으신데요. 우리 박진배 전주대학 총장님부터 해주시죠. 네, 저는 전주대학교 총장입니다. 작년 2023학년도에는 전북지역대학교 총장협회 회장이었습니다. 먼저 지산학 협력, 또 라이즈 사업, 그로컬 사업, 또 규제 개혁 등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이주호 부총리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신입생 충원율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등록금 대학 수입이 줄어들어서 대학들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재정적 압박으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재정적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자금 기부금 또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있습니다. 공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동문이 10만 명인 대학이 있다면 10만 원씩 하면 1년에 100억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력만 하면 한 20억 원 정도는 매년 우리가 모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액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도로 다 받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좀 적극적인 대학이라면 결국 40억, 50억 이렇게 매년 수입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속적인 그런 대학에 재정적으로 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런 우리 학교사랑 기부금 제도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게 우리가 전북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는 다들 호응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대교협 이사회에서도 제가 제안을 했고 모든 대학이 찬성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주호 부총리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이게 꼭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국회의원 설득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함께 힘을 합치면 꼭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욱이 이 제도가 좋은 거는 지역의 호응을 얻으면 동문뿐만 아니라 지역의 호응을 얻으면 더 많은 우리 기부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은 예. 몇 분 더 받고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럼 우리 장순원 총장님, 우리 부산외국어대학교 장순원 총장님 해주시고요. 그다음 부국 총장님까지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산예국어대학교 장순영입니다.
뭐 오늘 뭐 이조 부총리님이나 뭐 이 실장님 요즘 교육부 하는 거는 뭐 전반적으로 아주 개선된 방향으로 나가는 거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근데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제가 한 두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실 제가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프로젝트라고 해서 2005년도에 200억씩 5년을 정부에서 받아서 그때 러플린 총장하고 손한표 총장하고 같이 했었을 때 그때 그 성공할 수 있으려면은 뭐냐면 제대로 학교한테 자유를 줘야 된다. 그래서 그 5페이지만 우리가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라이즈하고 글로컬 대학 사업이 잘 되려 그러면은 좀 적어도 돈 쓰는 거를 굉장히 좀 자유롭게 쓰게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저는 특히 그 제가 옛날에 같이 일했던 그 러플린 총장은 플렉스 뭐 정말 좋은 돈이란 건 딴 게 아니라 유연성 있는 돈이다. 미리미리 항목을 다 정하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5페이지가 됐던 거고 그런데 그래서 좀 이왕이면은 획기적으로 좀 돈 쓰는 거라든지 돈 쓰는 게 자유로워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점을 이거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창의적인 게 나올 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린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지금 대학의 문제가 너무 비슷비슷합니다. 너무 이제 그 교육부의 뭐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뭐 25% 뭐 이러면 이렇게 쫓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좀 대학의 상하이 뭐 좋은 대학, 나쁜 대학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좀 서로 다른 대학, 좀 특이한 대학, 좀 서로 좀 다양한 대학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그러려면 돈 쓰는 것도 좀 아까 말한 좀 자율성을 주고 좀 다양한 대학이 되지 않나. 뭐 제가 이조 부총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카이스트가 홍릉 캠퍼스에도 일해보셔서 알겠지만 조그만 대학입니다. 사실 처음에. 근데 거기에 왜 그래도 성공했냐는 걸 보면은 다양성이 있었고 자율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든 교수님 대학교에다가 좀 자율성과 그 돈 쓰는 걸 포함해서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돈 뭐 100억을 쓰건 10억을 쓰더라도 좀 자율적으로 최대한 쓸 수 있게 그래서 정말 다양한 대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의 좀 입시 경쟁도 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고 좀 그렇게 나올 수 있게 좀 한번 유도해 보시면 좋은데 최근에 뭐 우리 교육부가 하는 게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보는데요. 한번 좀 그걸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10년 장기 계획 짜는 걸 제가 책임받고 하나 하는데 교육의 앞으로 목표가 너무 경쟁 성공이 아니라 정말 각자에게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행복과 건강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다양한 대학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좀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그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익 총장님 오른쪽에 나가시면. 예, 감사합니다. 이 지금 현재 대학 위기의 1차적인 요인은 결국 학령 인구의 급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타디 코리아 30만 프로젝트는 이 위기 요인에 대한 상식적이고 1차적인 대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교육부가 지금 이쪽으로 큰 방향을 잡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어떤 것인지
좀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이 스타디 코리아 30만 프로젝트가 완전히 지금 이렇게 대학이 방임하는 이런 형태가 될 때, 그것이 물론 대학 자율성에 비춰볼 때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다만 현실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때에 이 30만도 여전히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만 해도 아직 30만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수도권의 대학들은 대단히 많은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방에는 몇백 명도 제대로 유치 못하는 그런 대학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실 수도권으로 집중이 된다든지 지방에서도 특정 대학으로 편중해서 유학생이 가기보다는 전국에 골고루 유학생이 분포됨으로써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 지역의 대학들, 특히 소규모 대학인 경우에 유학생을 유치하고 관리하고 이 교육하는 역량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대학들에 대해서 스타디 이 코리아 30만 프로젝트 속에서 그런 대학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해서 수용 능력을 높이게 함으로써 더욱더 전국에 골고루 유학생이 좀 분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전개해 나가실 의향이 없으신지 건의를 겸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네.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부국 총장님 제안은 사실 저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해서 이제 스타디 코리아 30만이 나온 거고요.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유학생 유치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에 이제 그냥 편성을 해서 또 어떻게 보면 브로커들이 많이 또 활용이 되고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등록금만 이제 이렇게 받는 모델이었다면, 지금 스타디 코리아 30만의 모델은 지금 딱 지적하신 대로 지역에 필요한 인재들을 해외 유학생으로 이제 초빙을 해서 공부를 하고 또 정주를 일정 기간 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산업 인재로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 이제 큰 방향이었고요. 그렇게 하려면 오히려 사실은 이제 지역들이 인구 소멸 지역들도 많이 지금 절반 이상이 있고 또 지역 차원에서 해외 유학생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방 정부와 우리 교육부가 힘을 합해서 각 지역에 필요한 인재들을 잘 이제 어떤 인재들이 필요한지도 좀 명확히 하고 그 인재들이 어떤 나라에서 초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도 잘 이제 파악을 해서 직접 우리 교육부가 해외 유학생 유치관을 파견을 해서 그 유치관들이 그 나라의 주요 대학들하고 협의를 해서 유치를 하고 또 그렇게 유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법무부랑 협의를 해서 비자 문제 같은 것들도 훨씬 더 원활하게 해드리겠다는 그런 플랜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딱 그런 취지로 지금 해외 유학생 스타디 코리아 30만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고요. 지역별로 보면 충북이라든가 지금 경북이라든가는 이미 이제 지역 이제 도청이랑 같이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마 개별 대학들한테까지 지금 아마 우리 지금 교육부의 그런 지금 플랜이 아직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스타디 코리아 30만은 지금 부국 총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올해 내로 좀 가시적으로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그 장순원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그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때 그 이제 자율성과 다양성을 좀 충분히 강조를 해달라고 하시는 것은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뭐 라이즈 체제가 사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즈가 본격적으로 이제 2조 원의 그 재정 지원, 2조 원 플러스 알파죠. 그 재정 지원이 2025년부터 집행이 되기 시작할 텐데 확연하게 아마 다른 재정 지원 방식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계속 그거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좀 충분히 여론 수렴을 더 해서 완전히 이제 그 재정 지원의 방식이 대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또 이제 원래 지금 이제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법도 그런 자율과 다양성의 그 원칙이 훨씬 더 강조가 될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그동안 지적해 왔던 교육부 장관이 대학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도 감독하는 권한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과감하게 철폐하자는 지금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고등교육법의 그 전면 개정안은 지금 장순원 총장이 말씀하시는 그 자율과 다양성이 훨씬 폭넓게 강조되는 그런 새로운 법 체계가 도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고등교육법과 또 고등교육 그 재정 지원의 가장 중요한 라이즈 체제가 말씀 주신 그런 자율성과 다양성의 원칙이 훨씬 더 폭넓고 깊이 있게 강조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부금에 대한 이제 세액공제도 저희가 오랫동안 사실 그 교육부는 뭐 오랫동안 연구도 하고 제안도 하고 또 법 추진도 해왔던 사안인데요. 그 구체적인 건 우리 구현희 실장님 와 계시니까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네, 이제 그게 세액공제가 되려면은 국세청의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노력을 그동안 안 해온 건 아닌데 쉽지는 않았고요. 잠깐만요. 우리 최은희 실장님이 더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다니까 죄송합니다. 마무리하시고 최은희 실장님. 네, 그래서 아까 총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한번 총장님들을 믿고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최은희 실장님. 네. 네, 조금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대학이 좀 제대로 좀 혁신하려면 스스로 이제 재정 역량을 확충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세액공제, 세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 가장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장관님 이제 취임하시자마자 저희가 이제 그동안 특히 사학법인에서 많이 요구하셨던 그런 내용들 가지고 이제 그 관계부처랑 적극 협의를 했는데 참 송구하게 지금 이제 그 소액 기부금에 대해서는 저희도 취지는 적극 공감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아직까지는 좀 성과를 못 내서 그거는 이제 함께 또 총장님들과 노력하기로 하고요.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도 하나 좀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학교 법인에서 제대로 이제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수익용 기본재산을 수익이 좀 안 나는 채로 이제 사실 이렇게 부지나 땅으로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발하게 처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토지를 매각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시세 차익 워낙 이전에 매입하셨던 토지라 상당히 시세 차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상당한 양의 그 재산세나 취득세 그리고 또 이제 법인세까지 뭐 이렇게 너무 이제 세금의 부담이 커서 엄두를 못 내셨는데 지난해 적극 노력 우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그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그 처분을 하실 때 시세 차익이 발생하셔도 세금은 재산세와 취득세를 50%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별로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한 부분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한쪽으로는 규제를 그 혁파하고 한쪽으로는 이런 세제 혜택 더 확대하도록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소액공제나 법인세 혜택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뭐 오늘 지금 건의받은 그 제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교육부가 원래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쉽기 때문에 한 분 정도 더 30초 질문, 30초 답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얼굴이 크신 분을 제가 우선순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 총장님, 예. 지금 대학 핵심 지원 사업 같은 데서 우리가 교육부에서 연구재단에서 교부를 할 때요. 이게 보통 예금으로 통짜 배기로 이렇게 주거든요. 이자가 0.1%인데요. 만약에 이걸 한 5억짜리로 같은 은행에 정기 예금으로 해갖고 우리가 딱 빼쓰게 되면 우리 대학교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한 1년에 2억 5천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이렇게 이걸 개선해 주시면 아마 우리 전국 대학에 한 수백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최은희 실장만 좀 허락을 하면 제가 바로 여기서 예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어떻게 최은희 실장님 가능합니까? 예, 그 부분이 이제 전반적인 이제 예산 집행 지침과 저희 교육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 예산 집행 지침과 좀 연계돼 있고 연구재단의 집행 방식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취지를 공감하기 때문에 적극 살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다른 복잡한 제안 사안들은 뭐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마지막에 주신 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성과가 있으시네요. 네, 1시간 반 동안 장장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부총리님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부총리께서 성성스럽게 여러 가지 대답을 참 잘해주셔서 저희들 큰 용기를 얻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총리님께 큰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대기업 정기총회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우리 해운기업 총장님들 그리고 부총리님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님 그리고 언론사 기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장님들이 운영하시는 대학에 큰 축복과 또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